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세계 최강 프랑스가 남미의 약체 파라과이를 상대로 예상 밖의 고전을 펼쳤습니다. 피파 랭킹 3위 프랑스는 은바페, 덴벨레, 올리세 등 초호화 공격진을 앞세워 대회 내내 무시무시한 화력을 뽐냈죠. 세네갈을 3-1, 이라크를 3-0, 노르웨이를 4-1로 박살내며 우승 후보 1순위로 군림했습니다. 반면 파라과이는 랭킹 41위, 조별리그에서 미국에게 1-4로 대패하고 호주와 0-0 무승부. 약체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32강에서 독일을 상대로 120분 수비 축구 끝에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며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파라과이는 처음부터 파이브백을 가동하며 완전 수비 모드로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볼 점유율 80% 가까이 가져갔지만 파라과이 페널티 박스 안에는 수비수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공격 루트가 완전히 막혀버렸죠. 전반 11분 올리세의 로빙 패스, 16분 박스 안에서의 기회, 22분 마누코네의 중거리 슈팅까지 모두 무산됐습니다. 30분 은바페의 헤더, 33분 라비오의 슈팅도 파라과이의 철벽에 막혔고 36분에야 주이쿤데의 왼발 슈팅으로 첫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을 정도였습니다. 전반전은 0-0. 프랑스 팬들은 물론 중립 관중들까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파라과이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공격은 거의 포기하고 수비만 하며 버티겠다는 의지. 독일전에서 먹혔던 안티 풋볼을 프랑스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울과 몸싸움, 경기 흐름을 끊는 전술적 지연까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과연 후반전에서 프랑스의 초호화 공격진은 이 철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세계 최강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이변이 일어날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채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의 혈투 은바페의 페널티킥과 파라과이의 야만적 반격.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 없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프랑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죠. 51분, 은바페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트래핑 미스로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59분에는 바르콜라의 어처구니 없는 슈팅이 하늘로 날아가며 또 한 번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데샹 감독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게지레드웨를 투입하며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죠. 그 선택이 곧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70분, 게지레드웨가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키며 파라과이 수비수의 파울을 유도했습니다. 페널티킥, 킬리안 은바페가 침착하게 키커로 나섰습니다. 그는 골키퍼의 움직임을 읽고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공을 차 넣었어요. 1-0, 프랑스가 드디어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 한 골로 은바페는 이번 월드컵 7호 골을 기록했고 월드컵 통산 19호 골로 리오넬 메시와 공동 최다 골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대급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점을 당한 파라과이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았어요. 거친 파울과 태클, 주먹질까지 이어지는 폭력적인 플레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최소 78차례의 위험한 반칙이 나왔고 막판에는 양팀 선수들 사이에 대규모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파라과이 선수들은 엔시소와 알미론을 이용한 극단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만 노리며 수비에서는 프랑스 선수들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격투기와 다름없는 장면이었죠.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고 해설자들은 이런 축구는 보고 싶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1-0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8강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선수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피로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파라과이의 이 쓰레기 같은 플레이는 월드컵 무대에 먹칠을 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모로코와 8강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은 이 힘든 승리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파라과이의 안티 풋볼이 드러낸 진실 월드컵의 수치스러운 장면. 이 승리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경기 후에도 파라과이의 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라과이는 독일전에서 성공했던 극단적인 수비 전략을 그대로 가져왔죠. 페널티 박스 안을 빽빽하게 채우고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만 허용하는 걸어 잠그기 전술이었습니다. 프랑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공중볼 경합에 강한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부족하다는 점이요. 그래서 사이드 공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파라과이 수비수들은 대부분의 크로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파라과이의 태도였죠. 승부가 기울자마자 그들은 축구 규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거친 태클, 고의적인 지연,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 행위까지. 이건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월드컵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팀은 다시는 세계 무대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반면 은바페의 기록 경신은 이 경기의 유일한 밝은 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지만 오늘 같은 어려운 경기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프랑스로서는 이 승리를 통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은 계기가 됐을 겁니다. 압도적인 전력만으로는 모든 경기를 쉽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제 8강 상대는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역시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 프랑스가 이전 경기에서의 교훈을 살릴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플레이는 현대 축구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축구를 죽일 수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죠. 8강 진출, 그러나 남은 숙제 프랑스의 다음 도전. 프랑스는 1-0 승리로 8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죠. 이번 경기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의 결정력 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점유율 우위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데샹 감독은 교체 카드를 통해 변화를 주려 했지만 여전히 세트피스와 크로스에 너무 의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파라과이와의 혈투로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했습니다. 부상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다음 상대는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역시 조직력과 수비가 강한 팀. 프랑스가 또 한 번 고전한다면 우승 도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은바페의 역사적인 골은 팀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는 법이죠. 프랑스 전체가 더 나은 연결성과 창의적인 공격 패턴을 보여줘야 진정한 우승 후보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파라과이의 플레이는 국제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FIFA가 이런 반칙과 폭력적인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현대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모로코전에서 화려한 공격 축구를 펼쳐줄 수 있을까요? 이 한 경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는 결국 승리했지만 그 과정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파라과이의 극단적 수비와 폭력적인 플레이는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파라과이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은바페는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그의 기록은 빛났지만 팀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진정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모로코와 8강전을 앞두고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축구 관계자들은 이런 안티 풋볼이 월드컵을 더럽히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감동과 아름다움을 주는 스포츠입니다. 파라과이 같은 플레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 월드컵은 아직 많은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